신왕 신약 1초에 파악하는 산출 신례의 왕초보단 칼정복에는 가불타로에서 신왕 신약을 1초에 파악하는 법을 개발하고 사주 배우는 가불타로 당사주 타로 등 역학용품과 명리 서적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가불타로 사이트에 검색하고 오시면 로그인도 필요 없이 사주 배우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간된 명리 서적을 무료로 내용 확인이 가능하오니 역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주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왕 신약을 단 1초 만에 판단하는 법을 공개합니다. 가불타로에서 출간된 모든 명리 서적에는 점수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신왕 신약의 점수입니다. 가불타로 검색. 신왕 신약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내 편인 인성과 비겁이 있고 내 편이 아닌 식상, 재성, 관살 등을 육신이라고 한다. 육신이란 일간의 피부치를 의미한다. 그런 육신에 의해 일간이 신왕한지 신약한지를 알 수 있는데 전부를 일일이 찾아서 계산할 필요 없이 인성과 비겁만을 계산하면 빠르게 신왕 신약을 알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간을 제외하고 인성과 비겁을 계산하여 합한 것이 4 이상이면 신왕한 명조라 하고 4가 넘지 않으면 신약한 명조라 한다. 점수가 4에 들면 신왕 신약의 구분이 애매해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일간의 영역인 월지와 일지가 인성과 비겁이면 신왕으로 판단하고 인비가 아니면 신약으로 보며 지지의 삼합이 있으면서 인성과 비겁이면 추가로 이를 더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점수가 살아도 일간을 극하는 관살이 많으면 신약으로 보며 여명은 크게 신왕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일간이 지지 본기에 2개 이상 통근했으면 신왕으로 판단한다. 또한 점수가 4에 근접했더라도 월지와 일지에서 인비가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으면 신약한 명조로 본다. 이렇게 하여 신왕 신약을 파악하는데 점차 숙달이 되면 명조를 쓰면서 즉시의 신왕 신약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점수를 내는 것은 용신을 찾기 위함이며 용신은 명조 중에 있으며 기흉화복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용신을 제대로 찾았다면 대운을 파악하여 기흉이 용신에 적합한지를 알아야 한다. 즉 신왕한 명조에서 흉신은 인성과 비겁이므로 인성과 비겁운에 흉한 일이 있으며 불길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만일 신왕으로 정했는데 인비운에서 흉하지 않고 길했으며 식재관 대운에서 불길했다면 신왕 신약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신약한 명조라면 인성과 비겁운이 길하고 좋을 것이니 대운에서 인성과 비겁운 때의 발전이 있고 길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흉했다면 이 또한 신왕 신약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다음의 신례를 참고하여 인성과 비겁을 찾아 신왕 신약을 파악하기로 한다. 예일건명 남자시 1월 년 정임 갑임 인비 총합 1미인 인술 점수로는 비견이 년간에 하나만 있으므로 1이며 신약이다. 그러므로 신약일 때는 비겁보다는 우선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데 인성인 금이 없으니 년간의 비겁인 임수가 용신이다. 예이시 1월 년기
신무임 인비총합 7.56 미진술. 점수로 계산하면 편인과 인수가 5개이고 시지의 비견이 1개로 총 6개인데 월지의 습토인 인수가 차지하였으므로 2.5 플러스 5이므로 7.5가 되니 매우 신왕한 명조이다. 따라서 인성과 비겁은 용신이 될 수 없으니 년간에 있는 임임수인 상관을 용신하게 된다. 신왕이면 대운이 신약으로 향해야 기라므로 인성과 비겁은인 토금을 향하면 불기라고 수목화인 식상, 재성, 관성운으로 향할 때 기랄 것이다. 예삼 곤명 여자 병신 정임 인비총합. 이신, 축해인. 인비를 계산하면 겁재와 편인이 2개 있으며 월지를 차지하지 못해 점수는 2이며 신약이다. 신약이면 대운이 일간을 돕는 인비운으로 향해야 기라므로 대운이 토금운으로 향할 때 기라다. 즉 인성과 비겁운이 가장 기라다. 위의 예에서 보듯 대운이 상당히 중요하며 명조가 자동차라면 대운은 자동차가 달리는 길에 비유된다. 다시 말해서 대운에도 천간과 지지가 있으므로 각각 5년씩 차지하고 있으며 천간과 지지가 똑같이 길한 운이 되면 그 시기에는 상당히 길해진다. 예 사건명 남자시 1월 년정임을 임인비총합 2.5 미진축술. 점수로는 인성이나 비견이 천간에 하나만 있으니 1이지만 진축 습토가 있으므로 수를 포함한 토라 점수가 추가된다. 진축은 습토로서 수를 포함하고 있으니 수를 인성과 비겁으로 쓰는 수목일간에는 점수가 추가되며 월지를 차지하면 1을 더하고 다른 곳에는 0.5를 추가한다. 본명은 천간에 비견이 있으니 일과 월지에 습토가 있어 1이고 일지에도 습토가 있으므로 0.5가 추가되어 총 2.5가 된다. 그러므로 신약한 명조이다. 따라서 용신은 인성과 비겁이 될 것이나 인성은 나타나지 않고 암장되었으니 년간의 임수로 용신을 삼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비겁은 재성을 극하여 나의 재물을 탈취하니 비겁을 용신하는 경우는 인성으로 용신하는 것보다 격이 떨어진다. 육친의 산출법 상생과 상극의 개념을 통해 육친을 산출하는데 상생에 반대되는 용어가 상극이다. 극이란 상대방을 극하고 이긴다는 뜻이므로 상극이란 서로 간에 대립되어 어느 한쪽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극이라고 무조건 나쁜 뜻이 아니고 가령 불이 났다면 물로써 불을 꺼야 하듯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십신을 산출하려면 반드시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이해해야 가능하다. 1. 오행상생론의 육친법. 상생이란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며 수는 목을 생한다. 생한다는 것은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과 같으며 만일 수가 목을 생한다면 목은 수의 자식이 되고 목의 입장이라면 수는 모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간이 목일 때 수가 있으면 모친을 뜻하는 인성이 되고 일간이 수일 때 목이 있으면 자식을 의미하는 식상이 되는 것이다. 수가 목을 생한다면 목은 수의 자식이 되고 목의 입장이라면 수는 모친에 해당된다. 또한 일간이 금이라면 수는 자식을 의미하는 식상이 되고 토는 금을 생하니 모친인 인성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간이 무엇인가에 따라
십신이 달라지게 된다. 비겁은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므로 형제자매나 친구가 된다. 이처럼 상생관계란 인성과 비겁, 식상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2. 오행 상극론의 육친법 상극이란 목은 토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며 수는 화를 극한다. 극한다는 것은 억제한다는 의미를 지녔으며 남편이 부인을 억제하는 것과 같다. 만일 수가 화를 극한다는 것은 수로서 불을 끈다는 의미와 같다. 그러므로 화일간의 여자라면 자신을 극하는 수가 남편 관성에 해당되며 금일간의 여자라면 금을 녹이는 화가 남편 관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관관이란 관청의 의미를 지녔으므로 관청에서 연락을 받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은 두려운 존재이니 관성이라 부른다. 반면에 남자 일간이 금이라면 금극목하는 목은 재성이며 부인이 된다. 재성이란 재물재의 의미가 있으므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만만하게 여겨지니 내가 극하고 이기는 것은 재성이다. 그러므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인을 극함으로 부인은 재성이 된다. 즉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 되고 나를 극해오는 것은 관성이 된다. 일간이 목인 남자라면 나무는 목극 토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리므로 토가 재성인 부인이 되므로 명조에 토인 무기나 진술 중미가 있다면 그것을 부인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간이 목일 때 토가 있으면 일간이 토를 극함으로 토가 재성이 되며 남자에게는 토가 부인이 되는 것이고 토의 입장에서는 목이 자신을 극함으로 토일간의 여자인 경우에는 목이 남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극관계에서는 재성과 관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기는 것은 관성 남편이고 지는 것은 재성 부인이 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1. 목극토 나무는 흙을 뚫고 2. 토극수 흙은 물을 가두고 3. 수극화 수는 불을 끄고 4. 화극금 불은 금을 녹이고 5. 금극목 도끼는 나무를 쪼갠다. 3. 육신의 십신론. 상생과 상극을 통해 육친을 의미하는 십신이 이루어지는데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은 5개이나 음양이 달라붙어 십신을 이루게 된다. 비겁에는 비견과 겁재이고 식상은 식신과 상관이며 재성은 편재와 정재이고 관성은 편관과 정관이며 인성에는 편인과 정인 인수이 있다. 모두 종류가 10가지이나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을 의미하는 육신이라고도 하는데 각각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 비견은 일간과 음양오행이 완전히 동일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비견은 자신과 동급을 의미하므로 형제자매 친구를 뜻한다. 따라서 명조의 비견이 중중하면 3개 이상 자가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며 고집이 세서 주변과 융합하거나 협력 관계가 부족하니 고독하고 고립되기 쉬운 경향이 나타난다. 특성은 자존심과 고집이며 육친으로는 형제, 친구, 자매를 의미한다. 2. 겁재는 일간과 음양이 다르고 오행이 동일한 것이다. 겁재도 비견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비견과 조금 다른 점은 음양이 다르므로 일간을 견제하려는 의식이 있어 일간과 라이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일간의 현금 자산인 정제를 겁탈하니 겁제라 한다. 명조에 겁제가 있으면 친형제보다는 이복형제가 있음을 내포한다. 겁제는 현금 재산인 정제를 파극함으로 흉신이라고 하며 남녀 공이 형제, 이복 형제, 친구, 자매를 의미한다. 3. 식신.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것이며 음양이 같다. 식신은 탐구 또는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 풍만, 수복장수 등의 작용력이 있으며 복록과 풍요의 별이라고도 한다. 식상이 용신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식신을 일간을 공격하는 편관을 억제함으로 길신이라 하며 식신의 특성은 원만하고 베푸는 성격이며 여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 4. 상관.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것이지만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 상관도 식신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다른 점이라면 수완과 능력이 탁월한 면이 있고 재능을 나타낸다. 또한 상관은 정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도 있어 흉신이라고 한다. 여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 5. 편재. 편재는 일간이 극하는 것이며 음양이 동일하다. 편재라 함은 쉽게 말해서 재물이다. 가무와 풍류를 즐기는 특성과 즉흥적인 면이 보인다. 봉사정신도 강하고 남을 돕는 데 앞장서는 일꾼이기도 하지만 재물을 다루고 만지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육친으로서는 남녀 공이 부친을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첩, 애인 등을 의미한다. 6. 정제. 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것이며 음양이 다르다. 정제는 편제와 같이 재물로 알아두면 된다. 그러나 편제는 씀씀이가 큰 재물인데 반해 정제는 현금성 재물이다. 즉 정정당당히 벌어들이는 재물이며 편제는 규모가 큰 유동적 자산이라면 정제는 알뜰히 모아 착실히 저축한 재물을 의미한다. 육친으로서는 남자에게는 부인을 의미하며 여자에게는 남편인 정관을 생하므로 시어머니를 의미한다. 재성은 편제든 정제든 부동산과 현금이므로 흉신이 없으며 길신으로 본다. 그러나 정제는 학문과 모친 문서 등을 의미하는 인수를 파국시키므로 정제와 인수가 나란히 있으면 탐재괴인이라고 하며 신약 명조에는 인수가 기란 작용을 하는데 정제가 옆에서 인수를 파국시키면 정제가 흉신이 되고 신왕 명조에는 인수가 흉장용을 하는데 파국시키면 정제는 길신이 되는 것이다. 7. 편관. 편관은 일간을 공격하고 극하는 것이며 일간과 음양이 동일하다. 편관은 일간을 공격하며 억제함으로 신약하면 칠살이라고 한다. 또한 편관은 남녀 공의 직장이 될 수 있다. 편관을 가진 사람은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한 반면에 신약한 명조에서는 일간을 직접 극하기 때문에 칠살로 불릴 만큼 강력한 살로 작용하므로 흉신이라고 불리며 소송, 관제, 구설, 사고 등의 흉액을 나타낸다. 육친으로는 남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하며 여자는 남편 또는 남편 외의 정부를 의미한다. 8. 정관.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며 음양이 다르다. 정관도 마찬가지로 편관의 의미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매사에 질서 있고 공정하며 관대한 성품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면을 지니고 있으며 원리 원칙과 준법에 해당되므로 길신이라 하며 관호인자하다. 육친으로서는
여자에게는 남편에 해당하며 남자에게는 자식에 해당한다. 9. 편인은 일간을 생하는 것이며 음양이 동일하다. 편인은 남다른 사고 방식과 특수한 학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독, 권태, 용두, 삼위, 변덕 등의 특성이 강하므로 편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정신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많다. 특히 명조의 연주를 편인이 차지하면 어린 시절에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 성격이 밝지 못한 일면이 있다. 또한 편인은 복록과 수명의 별인 식신을 극파함으로 흉신이라고 불리며 식신은 편인을 원수처럼 싫어한다. 육친으로서는 남녀 공이 계모 또는 모친을 의미한다. 10. 정인 일수은 일간을 생하는 것이며 음양이 다르다. 인수는 편인과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모친의 자애롭고 자상한 일면을 나타낸다. 학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인수가 용신이 되거나 명조의 인수가 비치면 무언가를 일간인에게 끌어오려 하므로 지식의 열정도 많으며 때로는 편인이나 인수가 강하면 일간인 나를 생하려는 이기심과 욕심이 많은 경향도 나타난다. 인수는 모친 학문 가정 정신적인 양보님으로 길신이라 불리며 육친으로서는 남녀 공이 모친을 의미한다.